나를 원망했니? 라고 물으며 눈물을 보였던 태수미는 어디 가고 왜 다시 나타났냐며 우광호를 원망하는 모습에 헐, 시청자 배심원 여러분들 모두 태수미에게 가졌었던 일말의 연민을 거두셨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영호를 찾은 적 없다가 이제 나타나 영호에게 좋은 일이라며 내민 브로셔. 케어도 할 수 있고 좋은 직장도 잡을 수 있다는 제안을 했지만 우광호에겐 딸의 꿈을 마음껏 펼쳐주지 못한 자신의 무능함을 확인받는 것 같아서 무척이나 뼈아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이라 정신 차리고 현실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광호가 영호에게 엄마의 존재를 밝혔을 때 태수미에게 약속한 것들을 지키는 게 멋진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했잖아요. 자기도 변호사가 돼 딸에게 사무실 하나 떡하니 차려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걸 뒤늦게 후회한 것처럼 이제는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내려서 영호를 위한 게 뭔지 계산을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바다 대표의 검은 속내를 알지만 그래도 영호를 위해서 한 수 접은 것처럼 영호의 미래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아빠로부터 독립하고 엄마에게도 손을 내미지 않겠다고 선언한 영호가 태수미의 제안을 받아들일 리 없겠죠. 결정적으로 이준호랑 이제 막 사랑을 시작했는데 이별이 웬 말? 태수미가 이렇게 찾아와 아빠까지 흔들어 놓은 걸 보면서 영호는 얼른 힘을 키워야겠다는 자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부 아빠 밑에서 일을 배우고 성장 발전해 나가는 게 최우선일 텐데요. 태수미와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는 기자와 권모술수 권민우의 얍삽한 행동에 불러올 파장이 변수가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진의 흐름을 보면 의문을 길게 끌고 가지 않는 스타일로 볼 때 곧 뭔가 터질 것 같은데요. 드라마 법칙에 따라 준호와의 알콩달콩 연애를 보여주다가 이 둘이 위기를 맞고 극복해가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나올 순서가 다가오겠죠. 즉, 그 위기이자 고비가 바로 모녀관계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일 겁니다. 여기서 가설을 덧붙여 보자면 소문이 퍼지고 태수미가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물러나게 될 때 현재 태수미의 남편 강천그룹 회장도 당연히 알게 될 테고 그 가정마저 깨지는 상황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는 아들도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이혼 소송의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강천그룹과 태산의 대결로 확대될 수 있을 겁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완전 언론의 먹잇감이 되겠죠. 태산은 업계 1위니 자체 변호인을 꾸릴 테지만 강천그룹은 어디다 소송을 맡길까요? 바로 업계 2위 한바다에게 소송을 맡길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바다 대표로서는 자신의 남자를 뺏은 태수미를 복수할 최고의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미방문 영상에서 한 대표가 태수미에게 넘어간 클라이언트에게 한 말 기억하시나요? 한바다의 가업승계팀이 대한민국 최고의 드림팀이라면서 설득하고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말한 장면이 그냥 나온 게 아닐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태산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에 맞게 된다면 영호야말로 한바다에 남아있기가 불편하겠죠. 자칫하면 증인으로 불러갈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에서 증인의 입장이 됐을 때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판단하기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 우영우가 증인석에 앉아서 양측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어떤 면에서는 쾌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말을 야무지게 잘하겠어요? 질문의 어폐를 지적하거나 똑부러지는 말로 변호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모습도 보고 싶긴 합니다. 어쨌든 우영우에게 있어서는 큰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건 퇴사가 될 것 같은데요. 자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는 영우는 자체 사무실을 개업해야 할 거예요. 근데 누가 자신있게 자폐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기겠어요?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의뢰인들이 영우를 도와줄 것 같습니다. 정훈이 아버지도 굴지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결혼식 명예훼손 소송을 맡겼던 회장님도 그렇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라 우영우를 응원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개업한 법무법인 이름이 고래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혼자서는 힘들 겁니다. 아직 경력이 부족하고 영업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서브 아빠 정명석 시니어 변호사가 한바다를 과감히 나와서 파트너 변호사로 영우와 함께 해준다면 최고죠. 송무팀 이준호의 절친 봄날의 햇살 선녀 최수연까지 합세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그림은 없을 겁니다. 때론 권모술수도 필요하니 권민우도 끼워줄까요? 하는 거 봐서요.
정명석의 경력으로 보더라도 업계가 긴장하겠죠. 그때부터는 한바다도 태산도 고래를 경계할 겁니다. 같은 팀끼리 팀킬하는 거냐며 창피를 줬던 동료와도 제대로 부딪혀 싸워볼 기회도 생기지 않을까요? 박은빈 배우가 인터뷰에서 마지막 16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는데요. 훈훈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볼 때 그동안 출연했던 의뢰인들이 새로 만든 법무법인 고래에 인사차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3화 에피소드에 나왔던 피의자 정훈이 기억하시죠? 유튜브 코미디 채널에서 일타 강사 문쌤으로 유명한 문상훈이 연기를 했었죠. 3화가 방송된 후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문쌤은 수업하는 척하면서 정훈이가 3화에서 나오고 끝일까? 얘기를 하며 얼렁뚱땅 다시 나올 것 같은 말을 합니다. 전 그걸 좀 믿어보고 싶더라고요. 영호가 의뢰인으로 재판하면서 만났던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성장했던 우영욱의 다 소중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준호와의 결혼식장에서 하객으로 오는 모습도 상상해 봤는데요. 시즌2까지 염두에 뒀을 때 결혼식은 미루고 일적으로 독립하는 게 더 이야기가 풍부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밀고 싶은 결말은 서브 아빠 정명석의 진두지휘 아래 활약하게 될 공익사건 전무 법무법인 고래의 출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가설을 풀어놓고 보니 괜히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어디까지나 내피셜인 거니까요. 가볍게 재미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기왕 뇌피셜 하나 더 보태자면 군대 가는 강태호처럼 아직 군대 안 간 이준호를 입대시키는 고무신 영우를 보는 재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변호사와 의뢰인들끼리 군대 얘기했을 때 준호가 살짝 빠져나가는 걸 보면 입대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이 몇 살까지인지 모르겠지만 29세 준호가 군대를 미루고 아직 안 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저녁까지 의리 있게 시즌2를 기다려보는 것도 상상해 봤네요. 시청자 배심원의 열렬한 응원으로 점점 재미를 더해가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1화에서 뵙겠습니다. 고래와 같은 큰 사랑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